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종입니다. 30일이면 YTN 라디오 FM 94.5가 출범한 지 9째 되는 해가 됩니다. 원래 이 생일날은 떡이라도 좀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내일 YTN 라디오에서 예청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생기는 게 좀 뜸한 날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히 선물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설마 마대인 친화 상품 드리진 않겠죠. 그래도 YTN인데요. 미리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라구요라는 말로 짧은 글짓기를 부탁할 모양입니다. 생각해 두셨다가 내일 선물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참 요즘 날 좋습니다. 이 트럭 스피커에서 나오는 무차별적으로 나오는 소음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TV 토론이 오늘 저녁에도 있습니다. 저 트럭은 이제 그만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4월 27일 목요일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TV 토론을 빨리 보고 싶은 모양이죠. 또 내일이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국민의당 장병환 총괄선대본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양강 구도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요즘 지지율도 큰 더블 스코어 차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홍준표 후보와는 격차가 오히려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다음 선택은 무엇인지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85년 전두환 정권 당시에 구미 유학생 이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서 14년 동안 옥살이한 의사 강영주 씨, 이 보안 관찰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모양인데요. 강영주 원장에게 2부 연결해서 이 보안 관찰법 어떤 내용인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야권의 대표적 전략가죠. 민주정책연구원장 지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특보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선거 전략 여쭤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을 비롯해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겠다라는 행정각서에 서명하면서 국내 철강업계 등 많은 업계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4부에서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혜영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대선이 12일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양강 구도가 깨어졌는지 각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다를 걸로 압니다만 현재로서는 1강 1중 3약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 때문인 것 같은데요. 보수 표심이 상당히 유동적인 것 같죠. 국민의당이 현 판세를 어떻게 읽고 있고 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국민의당 장병환 총괄선대본부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언론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더블 스코어 차이다 이런 게 있는데 국민의당이 보시기엔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지금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지금 더블 스코어가 나는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 조사를 한 리얼미터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한 이유로 해서 제재를 받은 기관입니다.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는데요. 이 기관에서 줄곧 우리 안철수 후보에게 좀 불리하고 편파적인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이미 고발을 해놓은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객관성을 인정하기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동안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백중세까지 상승했던 지지도 차이가 지금 일시적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고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는 상당한 격차로 뒤지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러나 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의 좀 특징이 아주 여러 선거나 다른 후보하고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정말 말씀드려서 우리 안철수 후보는 마치 빙산 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할까요? 수면 위로 드러난 지지율도 있지만 수면 아래 잠복된 지지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의 추격세에 좀 이렇게 반등세로 이제 전환이 된다면 바로 저희들이 지지율 반등을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그 빙하처럼 이 바닷물 수면 밑에 있는 빙하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역적인 지지세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네네. 하나는 이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네네. 보수와 진보 또는 중도, 합리적 중도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건데 네. 국민의당 장병환 우리 본부장께서 보시기에 이 지역과 이 어떤 이념적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제 그 부분은 뭐 솔직히 우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과 네.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율 차이를 비교해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거의 우리 이제 당의 지지도보다도 월등히 높습니다. 예. 그것이 결국 우리 당은 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지역구가 이제 호남에 기반을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고 있고 네. 또 이념적으로도 예.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는 계층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 후보의 강점이기도 하고 네. 반면 네. 또 우리 당이 이제 탄생된 지 좀 일천하고 네. 또 조직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점 있어서 예.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층은 그냥 문자 그대로 일반 국민들이 우리 당의 지지층입니다. 네네. 따라서 조직화된 운동원들이 아니라 예. 일반 국민 자체가 우리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외견적으로만 보아가지고는 네. 뭐 좀 느슨하다고 평가가 되지만은 네. 우리 국민들은 선택의 주체이지 예. 어떤 운동 조직원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은 이 특정 조직보다 국민들의 신뢰와 믿음에 기대를 걸고 우리 국민만 보고 가겠다. 그래서 국민이 이기는 선거를 치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TV 토론이라든지 또 많은 그 안철수 후보를 뭐 속으로 좋아하고 또 지지하는 분들 또 아니면 또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 또는 궁금해하는 분들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네. 안 후보의 말씀과 방금 우리 장병환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 국민이 이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모호하다. 네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좀 더 미래 비전을 강하게 주든지 강철수라고 해서 웅변을 배워서 배에 힘을 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강철수가 되는 게 아니라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 실천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정확한 이 레토릭이 아닌가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 안철수 후보도 누구보다도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입니다. 네.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네. 기본적으로 네. 우리 안철수 후보가 기존 기성 정치인들과는 굉장히 좀 성향이 다릅니다. 네. 기성 정치인들은 또 자기를 지지하는 그 어떤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분들에게 좀 입맛에 맞는 말도 네. 때로는 그렇게 이렇게 본인 정치하고도 다른 말도 이렇게 하고 예. 그럽니다만은 안철수 후보는 평생 과학자로서 또는 그 벤처 사업가로서 교수로서 이렇게 살아와서 네. 사실은 이렇게 바른 것만을 이렇게 제시하면서 살았단 말씀입니다. 예. 근데 본인이 이 정치를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예. 우리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정치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본인이 진정으로 개혁하고 실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정치에 좀 투신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오랜 토의를 거쳐서 사실 준비가 돼 있는데 이를 지금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금 주로 주제가 북핵 위기라거나 네. 또 미사일로 인해서 형성되어 있는 현재의 안보 전국 문제 네. 그리고 송민순 장관의 자서전에서 이제 비롯된 북한 인권 문제에서 진실 공방이랄지 네. 사실 그동안의 토론 자체가 대부분이 이런 그 색깔 논쟁과 안보 논쟁 문제로 해서 흘러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것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지 미래를 지향하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예.
사실 안철수 후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 제대로 이런 그 본격적인 토론을 사실은 환경이 좀 못 되었다. 또 특히 안 후보의 특징이 누구에게 이렇게 좀 공격을 하거나 좀 가슴을 좀 상처를 준 말씀을 잘 못 하시는 성격이라 그런 부분도 지금 이런 토론에 좀 영향을 미쳐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깊게 토론한다면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중요한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인가 하는 부분이 부각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하실 때 그분들에게 뼈아픈 말씀도 못 하시겠네요. 우리 안 후보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 국익이나 어떤 것이 옳고 그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기를 말씀을 하시고 예, 항상 그런 기조를 거쳐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 내에 네. 사실 연대론이냐 자공론이냐 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지난 총선 때도 있었고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있었고 네. 이렇게 많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마는 네. 안철수 후보가 단 한 번도 자강론의 입장에서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소신을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지키고 좀 행동을 하죠. 예, 소신이 있다는 국익과 것으로 관련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도 예. 외교적으로 저기 볼 때는 우리 국익에 입각해서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죠. 뭐. 그렇게 질문이 좀 밀려 있어서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조금 다른 질문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십시오. 네네. 호남 민심이 지금 조금 어떻게 변하는지를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남 민심은 국민의당의 이 시작이 호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그 의석의 대부분을 우리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고 예. 또 그 호남의 정신이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어떤 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마저 좀 어떻게 국민의당이 좀 뒤처지고 있느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예. 그나마 호남 출신 인사들은 거의 대부분 지금의 상황이 우리 국민의당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훨씬 위에 있다 하는 예.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그동안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호남을 좀 선거 도구로 이용했었다 하는 것을 국민들, 호남인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90% 이상 지지를 해줬는데도 예. 그걸 부산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호남 인사를 차별했다거나 예. 지난 총선에서도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것은 예. 선거 도중에 어떤 전략적 표현이었다 하면서 말을 바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래 반복됐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약이라거나 약속 이게 과연 또 바뀌지 않을까 네.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국민의당에 훌륭한 의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정당이 점점 커가면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 국민의당 입장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좀 예의주시하실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수층의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네. 홍준표 후보가 보수층을 향해서 안철수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이 프레임을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네네. 넘어야 될 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그 부분이 네. 지금 TV 토론이 진행되면서 네. 주요 논점이 예. 지금 이번 대선이 사실 좀 특히 최순실 씨로부터 비롯된 특정 세력의 지지를 받는 말하면 정권이 네. 그 국가 운영을 잘 못해서 예. 사실은 나오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으로부터 시작된 조기 대선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대선의 어떤 시대적 의미는 예. 어떤 특정 패권 세력에 의해서 이 정부가 좌지우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것이 또 다시 다른 패권 세력으로 정권이 옮겨지게 되면 네. 다시 결국 구 세력과 신 세력 간의 끝없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제대로 통합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정부로 가야 된다. 대통령을 뽑아야 할 텐데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토론 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프레임이 좀 바뀌어 버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보수층의 네. 지지가 예. 일시적으로 좀 빠졌다고 봅니다만 예. 결국 이 과거 지향적이고 예. 특정 어떤 시각에서 편중된 후보 또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보수층 결집을 추진하는 이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해서라도 보수의 대표 주자로서 자리매김되고 싶겠습니다만은 예, 예. 기본적으로 국가가 안정적이고 네. 미래지향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국민들 시각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예. 국민들 본인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바로 그 문재인 후보냐 안철수 후보냐 이 결국은 알겠습니다. 양자의 선택으로 예. 시간이 볼 시간이 뭐 거라고 충분치 생각합니다. 않아서 네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단일화 네. 정말 없습니까? 네. 단일화가 정말 없습니까? 단일화는 우리 안철수 후보 본인이 예. 그 인위적 그 단일화라거나 알겠습니다. 인위적 연대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원칙을 가지고 다가가겠다 예. 하는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예. 이 단일화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협치 지금 통합을 한다는 일부- 거하고는 네. 같이 세트로 가는 개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전화 연결해서 우리 장병환 본부장님께 또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결례한 부분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부족해서 네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장병환 총괄선대본부장이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